자, 4단원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체의 구성 단계와 영양소에 관한 내용을 한꺼번에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팔, 다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또 질문이 나오죠. 팔, 다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살이요, 뼈요 이런 얘기하면서 근육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요, 우리 사람은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에는 어떤 세포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근육세포, 우리 여러분 근육 쓰죠. 여러분 말할 때 입술 근육을 쓰기도 하고 손으로 뭔가 사용할 때 모든 근육을 막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라는 근육세포로 돼 있고요. 또 상피세포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조직에는 보통 근육세포가 아까 나왔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드는 조직은 근육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슨 조직 이식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말하는 조직이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관을 구성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1학년 때 그 식물 배웠을 텐데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직계가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없고 바로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육 조직들이 모여서 만드는 기관에는 무엇이 있냐면 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도 있을 수 있고 위도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건 다 근육 조직이 다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장 같은 것도 다 이런 근육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방금 말한 입, 위, 소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역할들이 있겠죠. 이런 역할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여서 우리를 기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한 기관에서 입, 위, 소장 또 대장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뭐에 관여하는 애들이냐면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들로요. 이런 것들을 소화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배설에 관계되는 기관계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배설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 이런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기관계 이런 식으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기관계들, 소화계, 배설계, 그다음에 순환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개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이런 개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가 구성되는 순서는 세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 기관계, 그다음에 개체가 된다. 해서 이 순서와요. 이 순서에 관련되는 예시들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 같이 입, 위, 소장, 대장 이런 거 선생님이 소화에 관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합쳐서 소화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소화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그냥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이 소화와 관련된 전체 기능을 수행하는 거면은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나 점심시간에 밥 먹죠. 밥 안 먹고 배고플 때면 우리 당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으로 인해서 섭취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 영양소에 의해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개념을 보자면은 영양소란 세포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개체,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였죠.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개념은 세포를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결국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또는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된다. 먹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몇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양소를 뭐라고 하냐면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데, 자, 무엇이 있냐면, 자, 탄, 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탄수화물 가장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쌀에 많이 들어있죠. 대부분 우리 생명활동 주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활동의 주 에너지원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사실은 간이나 이런 근육 같은데 어떤 글리코젠이라고 해서 이 형태로 저장되고요. 실제로 몸 구성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먹는 거는 진짜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우리 빵도 많이 먹고 쌀도 많이 먹죠. 하지만 몸 구성 비율이 굉장히 가장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대표적으로 일단은 가장 먼저 소비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다 태워야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플러스 저장된 탄수화물이 사실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돼요. 우리가 남은 탄수화물을 다 섭취하고 에너지로 썼습니다. 그럼 남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저장이 편리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막상 우리 몸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좀 단백질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몸을 구성을 하죠. 자,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데 대부분 이게 사실은 주로 몸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톱, 뭐 머리카락, 근육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세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질이 또 성분이 영양소가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 되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지방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을 당연히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부 아래 우리가 지방층이라고 하죠. 지방 많이 쌓이면 이렇게 저장되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애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 아래에 바로 아래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지방층이 있어서 얘 때문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은 사실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주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쌀, 빵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얘 같은 종류에는 녹말, 엿당, 포도당 이렇게 당이 들어가는 애들은 다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 근육량, 이 근육을 구성하기 때문에 단백질 많이 먹죠. 단백질 쉐이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손톱, 발톱 이런 걸 구성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닭가슴살, 생선 이런 데, 그다음에 달걀 이런 데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깨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깨 같은 거 볶을 때 기름 안 넣고 볶거든요. 근데 깨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기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란 영양소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지 또 여러분이 조금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3대 영양소를 제외하고요. 그 외 영양소, 부영양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염류인데요.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pH, 우리 그다음 산성 같은 거를 조절하고요. 우리는 생리작용이라고 하죠. 이걸 조절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철분 먹죠.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무기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이타민인데요. 여러분이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몸을 구성하진 않은데 얘 같은 경우에 생리작용을 얘도 조절을 합니다. 아까 무기염류도 이런 역할을 했었죠.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근데 필요량 자체는 매우 적은데요. 얘네가 만약에 없으면 바이타민이 부족하면요. 이 결핍증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이타민 A라고 합시다. 선생님 비타민 익숙한데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린다던가 해서 이 결핍증이 있게 됩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에 다양한 결핍증이 막 나오는데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결핍증이 나타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이죠. 물. 우리 몸의 66%나 차지하는 굉장히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운반의 기능이 가장 크겠죠. 노폐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에 또 관여하는 게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대 0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아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들은 아까 3대 영양소였죠?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애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도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검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실험할 때 어떤 용액을 이용해서 이 용액의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영양소 검출을 할 영양소는 녹말, 포도당.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종류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 네 가지를 영양소를 검출하게 될 건데요. 이 검출하는 용액이 무엇인지 외워두셔야 되고 그에 따른 색깔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말은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입니다. 여러분 요오드라고 옛날엔 배웠었는데 이제 아이오딘으로 배우죠. 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고요. 포도당을 하는 거는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근데 얘는 특히 특징이 뭐냐면 가열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반응이 굉장히 속도가 느린 애여가지고 가열을 해서 반응이 조금 빨리 일어나기 위해 이렇게 가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단백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랑 수용액이라는 건 이 가루를 물에 녹인 거죠. 1%는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구리 가루를 또 물에 녹인 건데요. 이걸 섞은 용액을 이용해서 검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액을 두세 방울 넣으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 이 반응을 이름이 있어요. 사실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반응? 뷰렛 반응. 그래서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은요. 수단3라고 하는데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체가 사실은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시약과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원래는 뭐 벤젠 에테르, 그러니까 지방을 녹일 수 있는 그런데 녹여거나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검출하는데 그냥 기름에다가 해도 사실 실험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단3 용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영양소와 이 네 가지 용액들에 의해서 검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녹말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으면요. 얘처럼 청남색, 자, 청남색입니다. 남색이라고 하죠. 청남색을 이렇게 띠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 빵에 곰팡이 슬었을 때 약간 파란빛 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청남색을 띠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포도당의 베네딕트 용액을 하면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황적색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약간 맥주색? 이라고 해야 될까? 오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황적색을 띠게 됩니다. 이 베네딕트 용액을 넣으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뭘 해줘야 된다? 꼭 가열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름이 물에 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색을 띠냐면 선홍색을 띠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지방 같은 수단3 용액 자체가 약간 붉은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혼동이 되긴 하는데요. 이때 일부러 이 아래 증류수를 깔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색깔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백질 같은 게 아까 뷰렛 반응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얘 같은 경우에 보라색으로 변하면 용액을 타서 보라색으로 변하면 단백질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이용되느냐? 예를 들면 어떤 음식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베네딕트 용액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가열을 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무슨 색이 나타났다? 황적색이 나타났다. 그러면 포도당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수단3 용액을 넣어서 검토를 해봤더니 선홍색을 띄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있다? 지방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말은 청남색, 포도당은 황적색, 단백질은 보라색, 지방은 선홍색 해가지고 이런 색깔 변화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